자, 오늘은 이제 카르노 사이클입니다. 이 카르노라는 사람은 이제 독일 사람이죠. 독일이 상당히 제가 볼 때 기계 쪽에서는 독일이 가장 아마 강력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자동차는 독일, 그러니까 기계 쪽, 특히 연력하게 꽂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 하면은 독일이니까 아마 거의 원천 기술이 독일에 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엔진 같은 이런 이제 사이클이 카르노 사이클이고요. 이거는 이제 역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면서, 그 자연에 순응하는 과정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일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카르노고, 역카르노는 거꾸로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열이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올리기 위해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집어넣죠.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은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이에요. 어떤 사이클이냐? 열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 같은 열 기관 중에 가장 효율이 좋은 이상적인 사이클이다. 다시 말하면은 실용화할 수는 없어요. 이론적으로 생각할 뿐이지 실제 이런 기관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 사이클이에요. 역카르노 사이클은 가장 이상적인 냉동기 혹은 열펌프, 이게 이제 이쪽이죠. 여기 이쪽이고, 그래서 이제 열펌프, 히트펌프의 이상 사이클이고요. 가장 효율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히트펌프에서는 COP라고 하죠. 성적 계수, 성능 계수란 말을 쓰는데, 어쨌든 그것도 효율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해를 하려면은, 사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 선도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죠. 카르노 사이클. 이 중에 카르노 사이클에 대한 얘기. 또 쓰기 그러니까, 일단 선도는 P가 압력이죠. 물론 절대 압력, V, 볼륨, 최적. PV 선도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사이클에 따라서 선호하는 선도가 좀 달라요. 나중에 이제 언젠가 배울 수 있겠지만, 이런 기체 사이클, 그러니까 이상기체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PV를 선호하고, PV가 바람직하고요. 증기 사이클로 가면은 여러 가지, HS랄지, 또 냉동기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사이클이 pH라고 했어요. 몰리의 선도. 나중에 다 이제 배울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사이클을, 하나의 선도를 더, 얘기한다면은, 여러 선도가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래도, 해석하고자 하는데, 유리한 선도가, T라고 하는 온도, 절대 온도하고, S는 뭐예요? 배웠죠? 엔트로피. 온도 엔트로피 선도. 이것도, 이 선도는, 항상 갑이 아니고 을이에요.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자체는 어떤 사이클을 선도를 해석하는데 보조적인 해석으로 주로 써요. 주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 정도 보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보조적인 선도로 많이 쓴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또 메인은 이제 PV 선도로 합니다. 해석을. 열기관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열기관은 뭐 저도 사실 새로운 그 엔진을 생각해 본 적도 있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이렇게 실린더와 피스톤입니다. 이거를 아직까지는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약간 벗어난 부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뭐 다른 것들도 나와 있지만 그러나 주력은 현재 자동차는 주로 이런 실린더와 피스톤 관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랄지, 예, 비행기랄지 제트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스 엔진, 가스 동력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그죠? 좀 다르죠? 엔진 구조가 터빈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죠. 물론 이게 실현될 수 없는 사이클이지만, 한번 어떻게 돼 있냐. 일단, 실린더 벽은요, 제가 빗금을 이렇게 치는 것은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이거는 인슐레이션, 단열 상태다. 그죠? 그리고 열이 이 벽을 통해서는 열의 출입이 안 돼요. 여기는 열이 출입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실린더, 여기에 피스톤이 있겠죠. 피스톤은 윤활이 되니까 뭐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것도 피스톤도 단열이다. 이 피스톤을 통해서는 열의 이동이 없다. 여기밖에 없네. 열이 들어가거나. 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완전 진공은 아니겠죠. 당연히 어떤 물질이 있겠죠. 동작 유체라고 부르는 작동 유체가 있는데 그게 뭔지는 여기서는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기체겠죠. 당연히 기체겠죠. 여기서는 뭐 액체는 아니겠죠. 고체나 액체는 기체인데 그냥 뭐 이상기체로 보세요. 현실적으로 뭐 공기라고 하시든가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자동차처럼 뭐 혼합기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어떠한 물질이 있고요. 자, 이 상태를 PV 선도나 TS에다가 상태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상태점은 상태량은 그러니까 1과 열 이외에는 좌표가 있죠. 배웠죠. 그러면 이게 상당히 괜찮은 게 V가 이게 볼륨, 최적이거든요. 최적은 바로 이게 최적이죠. 요 라인이 요만큼 최적이죠. 이게 제로부터 이게 최적이라고 보셨겠죠. 최적에 대응하겠죠. 이게 압력은 얼마일까요? 보통은 이게 뭐 상사점이다. 예를 들어서 하사점이 있고 그렇죠. 그죠? 이게 상사점 최대한 엔진에서는 이게 이제 뭐 연소실 최적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신경 필요 없고 가장 최적이 작은 상태를 보세요. 제일 압축이 됐을 때. 그러니까 압력은 굉장히 높은 압력일 것 같죠. 그죠? 요 정도, 이 동작 유체는 최적은 이만한 최적이고요. 요 최적, 볼륨은. 압력은 상당히 높은 압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수평선은 뭘까요? 압력이 일정한 선이죠. 누가 봐도 등압이죠. 그럼 어느 포인트에서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압력 일정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열했다는 얘기예요? 냉각했다는 얘기 둘 중에 하나. 최적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가열 아닙니까? 냉각, 그죠? 가열. 했다.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은 뭐예요? 여기서 화살표 방향을 생각한다면은 가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혹시 요 과정은 뭡니까? 요 과정은 이렇게 갔다. 이거는 최적 일정한, 그러니까 이건 압력 일정하고요. 당연히 최적 일정하죠, 그죠? 등적, 정적, 가열일까요? 냉각일까요? 가열이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면요. 이렇게 가면은 냉각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냉각입니다. 정압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기를, 이 물질, 이 기체를, 이 정도로 가면은 뭘까요? 이 정도로 이렇게 상태가 변한다는 것은 대략 뭐 같습니까? 온도가 일정한 과정일 것 같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정도. 반비례하니까 등온일 때는 압력과 최적이 반비례 곡선 아닙니까? 수학적으로 보더라, 그죠? 화살표 방향 뭐예요? 등적 가열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가열도 되고 팽창도 돼요. 왜 팽창이 되냐면은 최적이 늘어났다는 것은 팽창 아닙니까? 그러나 이거는 이제 팽창이라는 말을 못 쓰죠. 최적 일정하니까. 그럼 어떻든 가열이거나 팽창이거나, 그죠? 둘 다 다거나. 그럼 화살표 반대는? 화살표 방향, 화살표 반대 방향은? 이거 뭐라고 할까요? 화살표 반대. 반대 방향은 뭐예요? 화살표 반대. 이 화살표 방향이고, 화살표 반대 방향은 가열의 반대가 뭐예요? 어? 냉각이라고 할까요? 가열 방열? 가열을 다른 말로 하면 흡열 되죠? 흡열. 냉각은 또 다른 말로 방열, 그죠? 열이 나간다. 방열한 열이 방지된다 하는 사람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나간다, 그죠? 냉각이나 혹은 압축, 그죠? 팽창의 반대는 압축이죠.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죠. 제가 화살표 방향만 얘기한다면 위를 말하고 화살표 반대 방향은 이거란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이클을 하려니까 할 수 없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사실 이거는 아직 안 배웠지만 이건 S는 알죠? S가 일정하다는 것은 뭡니까? 등, 엔트로피. 이게 단열 과정이에요, 단열 과정. 엔트로피 배웠어요, 사실. 엔트로피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단열이라는 얘기는 배웠죠, 이미. 그죠? 배웠을까요? 안 배웠으면 말이 안 돼요. ds는 t분의 dq다. 이게 제로면, 이게 제로니까 ds 제로죠, 그죠? 열출이 없으면 당연히 엔트로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알아두세요. 단열 과정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등, 엔트로피 과정이다. 그죠? 등 엔트로피. 비슷한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우지만. 등, 엔탈피 과정. 등 엔탈피. 등 엔탈피 과정은 교축이다. 팽창 과정. 교축 과정을, 교축 과정은 합시다. 나중에 배워요. 나중에 배우고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등 엔트로피 과정은 단열 과정이다. 그죠? 뭐 폴리트로피도 있지만 요거까지만. 그래서 화살표 방향은 다 뭐예요? 단열, 팽창. 에? 단열, 가열이라는 말은 없죠. 단열은 어떻게 가열됩니까? 열칠이 없어. 그죠? 등온, 팽창이나 등온, 가열. 등압, 가열이나 등압, 팽창. 등적, 가열. 등적, 팽창이라는 말 없으니까. 그죠? 아시겠어요? 요렇게 되고요. 이쪽으로 옮겨서 이 기체를, 가스를, 누가 봐도 이건 어때요? 엔트로피가 일정하고요. 요거는 뭐예요?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온도가 일정한데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가열입니까? 냉각입니까? 둘 중에 하나.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가열입니다. 그죠? 냉각하면 엔트로피 감소하죠. 그죠?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은 마찬가지 가열 또는 팽창입니다. 그죠?
등온 가열 혹은 등온 팽창. 이 과정은 누가 보더라도 S가 일정한데 누가 봐도 이거는 온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엔트로피가 일정한데 온도가 떨어졌네.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냉각이에요, 가열이에요? 냉각? 그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단열이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팽창이죠. 단열 팽창. 한 번 더. 이 과정은 단열 팽창이에요. 왜? 팽창해야, 잘 보세요. 단열 상태 팽창하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죠? 반대로 압축하면 어때요? 온도가 올라가겠죠. 뭐든지 압축하면, 압축기로 압축해도 온도가 올라가고요.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죠? 여러분, 압축기 뜨겁잖아요. 압축하니까. 그죠? 냉동기에서도 그렇고. 압축기 토치 좀 뜨거워요. 냉각을 해야 돼. 그래서 단열, 가열은 없고, 성립이 안 되고, 단열 팽창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긴 한데, 저번에 얘기 드렸나 모르겠지만, 엔트로피는요, 절대, 이건 아까 했고요. 요걸 잘 보세요. DQ는 TDS죠. 그죠? 그죠? 에? 맞습니까? 에? 양쪽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서메이션 적분하면은, 이거는 열량이 되고, 완투 합시다. 열량이 되고, 이거는 뭘까요? TDS는 뭘까요? TS 성도에서 TDS는 뭐예요? 적분한 것은 면적 아닙니까? 수학을 조금만 미적분의 개념을 하면, 적분은 면적이고 미분은 어때요? 기울기다. 그죠? 어떤 변화량의 증가 속도다. 그죠? 에? 뭐 이런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DS는 이거 잡고 T 해봐야. 하여튼 면적이에요. 여기에서 면적이 바로 뭐다? 열이다. 알겠어요? 여기에서 면적은 뭡니까? 면적은? 피부에서 면적은 뭘까요? 에너지. 에너지 맞아요. 1이죠. 1 근데. 1이라고 그랬죠. 1인데 1과 열은 같죠? 에? 그러니까 여기서 면적과 이거는 같아요. 값이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1, 2 과정과 여기서 1, 2 과정에서 서로 면적은 같아요. 1과 열은 같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다음에 한번 봅시다. 한번. 실제 같은 거를 증명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등압과 등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요 선이 어때요? V가 일정하고요. 요게 이제 뭐예요? 압력이 일정한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적 일정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은요, 당연히 엔트로피 증가합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엔트로피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죠? 기억이 나십니까? 압력 일정할 때도요, 압력 일정하게 해도, 온도가 올라가면은 엔트로피 증가돼요. 근데, 여기서, 똑같은 온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열이 많이 들어갑니까? 제가 얘기했는데, 정적 비열, 정압 비열 할 때, 똑같은 온도를 올리면은 어느 쪽이 열이 많이 들어가요? 정적, 정압, 둘 중에 하나. 정압이죠. 그러면은, 정압일 때는 면적이, 지금 내가 말한 요 면적이 되겠죠. 그죠? 요 면적입니다. 정적일 때는 요 면적이죠. 그죠? 어느 면적이 큽니까? 정압이 크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기울기 면에서는 분명히 이게 비례합니다. 정압이나 정정 비례한데 이 어떤 뭐랄까요? 기울기라고 할까요? 변화 속도가 둘 중에 하나. 이것과 이거 있을 때 이게 정적이고 이거 정압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조금 이제 이게 나중에 사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요번에는 사이클 해석을 생략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 사이클 해서 응용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력발전소의 뭐 랭킷 사이클이다, 뭐 하는 전기 터빈이다, 또 가스 터빈이다. 이거 다 우리 알아야 돼 사실. 왜냐면 열병합 발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전기 터빈도 있고 가스 터빈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뭐 열병합 발전이 아니고도 뭐 비행기도 있고 그러지만, 그죠? 또 자동차도 우리 쓰잖아요. 발전용으로도 쓰니까. 그래서 다 알아야 되지만 그 부분은 요번에 그래서 생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만약에 그런 사이클을 해석한다면은 제가 말한 이러한 관계를 알아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얘기를 이런 건 이제 이건 그냥 VIP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합니까? 티셔츠 그죠? 이런 것도 있나 모르겠네. 하여튼 메이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VIP는 술은 내가 압니다. 근데 티셔츠는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자, 보세요. 이게 볼륨입니다. 전기에서는 이게 전압이에요. 이게 전류고. 근데 이건 전기가 아니죠. 연력학에서는 이건 볼륨, 최적이고요. I를 연력학에서는 거의 I를 안 써요. 전기처럼. 예전에 엔탈피를 I로 썼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물론 쓰는 사람 있지만 엔탈피를, 이거는 뭐 치워버리고, P는 뭡니까? 압력입니다. 전기에서는 뭐 전력 하는데, T는 뭡니까? 온도, 이게 엔트로피인데, 자, 보세요. I는 때려치고, VIPT였어. 그죠? VIPT였어. 이렇게 해서, 혹시 이런 것까지 암기를 꼭 해야 하냐, 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든, VIPT였어. 이런 관계다. 이걸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요. 이번 강의에서 이걸 많이 응용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카르노 사이클에서는 조금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카르노 사이클이, 카르노라는 사람은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걸 기억하시고요. 기억했다고 치고, 여기서 이제 어떤 열을 줘야 돼요. 열을 줘야 일이 나가니까. 열을 집어넣는데, 열을 집어넣을 때는 여기밖에 없네. 여기 구멍이, 여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열을 집어넣는데, 가장 이상적으로 열을 집어넣는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그게 등온입니다, 등온. 그래서 이걸 1을 합시다. 1을 하고요. 1을. 이 상태를 1로 하고요. 등온은 아까 뭐였냐면은 이 정도가 이건 이 정도가 등온이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하면 너무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좀 올려야겠네.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등온이라 하겠습니다. 그냥 약간 더 가야 할 것 같은. 이게 등온. 이걸 할게요. T가 1점. 그래서 등온 과정으로 열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열을 집어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실험실에서 거의 불가능한 정도예요. 열을 집어넣으면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4배나 증가하는데,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사이클이에요. 실제적으로 만든. 그래서 여기까지 너무 많이 갔나 싶기도 한데 조금 줄입시다. 너무 좀 줄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때요? 피스톤이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까지는 이 동작 유체는 팽창하고 등온
과정이다. 그러면 T가 일정한데 이걸 우리말로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등온, 흡열, 가열, 열공구? 뭐가 제일 좋겠어요? 등온? 그래서 열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니까 등온 가열? 등온 방열할까요? 가열 합시다 그냥. 괜찮네 이것도 그죠? 열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냐 그죠? 열을 등온 상태에 집어넣었다. 열을 뭐 계속 끝까지 집어넣겠다. 이거는 곤란해요. 계속 이게 가야 되는데 뭐 지구 끝까지 갑니까 이게? 보통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사이클 그죠? 가다가 이제 그만둬야 돼. 여기서 열을 갖다가 이제 등온 가열했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은 뭐냐? 여기다가요. 그 옆에 하나 뭐가 있죠? 그 그림에서. 이것도 사실 제가 다 그린 거니까 일반 책에는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 단열판이에요. 에? 옆에다 놔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른 갖다가 대서 여기다가 가져와서 얼른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천. 갖다가 얼른 대니까 열이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상태에서 이게 열이 안 들어오니까 스톱하지는 않습니다. 가다가 관성도 있잖아요. 관성 그죠? 열이 안 들어온다면서 나 못 간다. 그럼 못해 그죠? 가던 발걸음을 좀 더 간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열이 안 들어오니까 조금만 앞으로 나가도요. 앞으로 나가도 열이 이제 안 들어오니 단열이죠. 단열 상태에서는요. 약간만 체력이 늘어나도 온도가 압력이 엄청 떨어져. 물론 온도도 떨어지지만 그 압력이 2라고 합시다. 이게 1, 2. 그러니까 쓰기가 좀 공간. 1, 2. 여기 3인데. 여기서는 압력이 그냥 확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경사 두 개 있죠? 아까 저 등온 과정과 S가 일정한 과정과 그 온도가 일정한 과정.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 S가 일정하니까 단열이고, 단열이죠. 지금 단열이죠, 지금? 여기서 약간 단열 아닙니까? 여기 단열판 집어넣어 갖다 댔으니까. 단열이고, 팽창이죠. 아까 이 자리에서 닦아버렸지만, 그죠? 팽창이죠? 단열 팽창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사점에서 하석점에 갔다. 이게 이제, 커넥트 노드, 크랭크 축, 이런 게 있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동차로 온다면은, 그죠? 이런 뭐가 있겠죠? 왔다 갔다 하는 그 병진 운동, 그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뭔가 있겠죠. 지금 자동차가 다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럼 아시겠고. 3까지 갔다, 3입니다. 3에서 또 얼른 치워, 이거. 바쁘네. 이거 갖다 댔다, 뺐다, 댔다, 치워놨다. 그러면요, 이제 돌아갑니다. 그죠? 이제 끝까지 갔으니까 이제 앞으로 갈 일밖에 없네. 그죠? 이것도 관성으로 가요, 관성으로. 그죠? 갔다가 다시 이제 가는 거예요. 그죠? 가는데, 갑니다. 쫙 가는데, 이게 쫙 앞으로 가면요, 이 동작 유체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온도가 올라가고 열이 나갑니다. 현실은, 그죠? 실전에서는. 근데 이 양반은 가장 이상적인 생각하니까, 온도가 안 올라가고 열이 나갈 수가 있나요? 나는,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도가 일정하다. 어떻게, 여기도 온도가 일정하는 과정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단열 과정은요, 이론적으로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디젤이나 휘발유 엔진은요, 단열 과정이 있습니다. 실제는 단열이 아니더라도 단열로 해석하고, 단열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효율 같은 걸로 그냥 그걸 보정해버립니다. 그죠? 그러나 단열 과정이 두 개나 있어요. 팽창 압축은, 현실에서도. 그러나 등온 과정이 만약에 있어버리면 그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실용적인 사이클이 아니다. 그걸 만들 수는 없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디서든, 등온 과정이 있어? 그건 안 된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클이에요. 기체에서. 또 이제, 지은기에서는 가능해요. 물 끓이면 온도 안 변하잖아요. 그죠?
그건 또 달라, 전기에서는. 근데 어떻게 이게 압축을 하면은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온도가 안 올라가고 열만 나가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살살, 그죠? 눈치 보면서 살살 뭐 하루 종일 뭐 밀어서 여기까지 가면 될라나 모르겠네, 그것도. 그것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어떻든 이거는 굉장히 살살 준 정적 과정을 통해서 압축을 해야 됩니다. 이론적인, 이상적인 거니까. 그래서 등온 상태로 압축하면은 등온 압축인데 압축이란 말보다도 등온 팽창보다도 뭐가 나아요? 가열. 우리가 이제 팽창 압축 개념보다도 가열이냐 냉각 방열이냐, 그죠? 등온 방열이랄까요? 나가는 열을 방열이라면 좋겠죠, 그죠? 가열의 반대가 방열 아닙니까, 그죠? 나가서 쭉 가서 피톤이 어디에요? 요 정도 위치까지는 이 열이 이제 뭐예요? 열이 이제 나갑니다. 나가도록 하고 등온 방열을 하도록 하고, 약간 곡선인데 이게 좀 직선이네요. 아까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라고 봅시다. 그래, 사라고 치고 이 상태가 되면은 또 얼른 이 단열판을 갖다가 대요. 아주 부지런해야 돼요. 되면은 이렇게 뭐 이게 사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각만 해보세요. 간접 실험을 해서 여기서 이제 갖다 대니까 가던 길을 계속 가야 돼. 근데 살짝만 체적이 줄어들어도요, 압력이 무지하게 올라가 버려요. 그죠? 아이고, 이렇게 경사가 심하다. 이게 단열 과정이요. 에? 단열 과정은, 단열은 이렇게 기울기가 크죠. 체적 변화에 대한 압력 변화가 혹은 온도 변화가 엄청나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단열? 압축이라겠죠. 방열은 없으니까, 그런 말 자체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카르노 사이클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카르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두 개의 등온 과정과 두 개의 단열 과정으로 되어 있다. 알겠어요? 그러면 등온 가열, 단열 팽창, 등온 방열, 단열 압축, 그죠? 이러한 과정으로 한 사이클이 구성된다. 그죠? 이루어진다. 알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카르노는 그래요. 그러나 다른 기관은 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이걸 얼른 치워가지고 열을 또 집어넣고, 그죠? 열을 집어넣고 여기서 단열시키고, 그죠? 여기는 또 단열을 제거하고 열을 방열하고 그다음에 단열시키고 압축하고, 그죠? 이 과정. 그럼 여기서 열기관입니다. 이게 열기관인데, 열기관은 열을 투자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열기관의 목적이 뭡니까? 열이라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일보다는. 그러니까 그 질이 좀 낮은, 에너지 질이, 엑서지가 좀 낮은 그런 열을 가지고 고급, 질이 높은 에너지인 일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죠? 발전도 물론 좋지만, 여기는 발전도 할 수 있어, 이걸로. 발전기 돌리면 되니까. 근데 일을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투자는 여기서 투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높은 온도에서, 투자한 열을 뭐라 부를까요? Q1이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투자한 거, 공급 열을. 그리고, 여기는 열이 안 나가니까, 여기서 이제 열이 나가죠. 여기서 열이 나갑니다. 어디로 나갑니까? 열이 어디로 나갈까요? 밖으로 나가요. 그냥 자연계로. 자동차 같은 경우 어디로 나가요? 그냥 상온으로, 그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 대기로. 이걸 제가 Q2라고 하죠. 제가 이 무대로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약속들 해요. 첨자와는 높은 쪽입니다. 온도가. 고온 쪽이고요. 2는 항상 낮은 쪽으로 보자. 알겠어요? 여기 약속입니다.
공급열, 방출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따지면은요, 요렇게 가서, 사실, 요렇게 해서 이 아래쪽 면적이 뭡니까? 1입니다. 절대 1이에요. 요렇게 해서 또 아래쪽 면적은 뭐예요? 공업 1이죠. 그렇죠. 물론 이쪽도 마찬가지죠. 공업 1이죠. 나 말을 잘못했나까? 다시 한번. 요렇게 해서 아래쪽 면적은 뭡니까? 절대 1이죠. 요렇게 해서 좌측 면적은 뭐예요? 공업 1이죠. 그죠? 한 번만 더. 요렇게 해서 이 아래쪽 면적이 절대 1이고, 요렇게 해서 아래쪽 면적이 절대 1인데, 요렇게 아래쪽 면적은 팽창 1이고, 요렇게 아래쪽 면적은 압축 1이죠. 그죠? 팽창 1에서 압축 1 뺀 요 면적은 뭘까요? 이게 외부로 나가는 이용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이게 1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그러니까 한 번 더. 이 사이클에서 사이클이 이루는 면적은 이게 1이다. 이게 유용 에너지다. 이용하는 에너지다. 물론 좌측으로 해서 공업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공업일로 해서 공업일의 팽창일과 공업일의 압축일을 뺀 것도 마찬가지. 그죠? 같은 면적입니다. 상관없어요. 이상 사이클. 상관없어. 그 정도라 두시고. 이거는 보조적인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똑같은 거를 그려봅시다. 1, 2, 3, 4를. 1이 정도, 이걸 1이라 할까요? 1이라 하겠습니다. 1. 자, 등온 가열은 뭡니까? 이게 등온이죠. 이게 등온 가열. 이거죠. 그죠? 이게 뭐예요? T가 일정, 등온 가열. 2가 되고요. 2에서 3은 뭐예요? 단열. 단열 팽창은 아까 닦아버렸네요? 요거죠. 그죠? 맞습니까? 에? S가 일정하고 온도 떨어져. 이게 단열 팽창. S가 일정. 그 다음에 이게 3이 되고. 여기서 4는 뭡니까? 등온 방열. 등온 방열. 이 좌측이죠. 우측은 가열이니까. 좌측은 이제 방열. 이게 뭡니까? T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4가 됩니다. 4에서 1이 뭐가 돼요? 단열 압축에서 1이 되려면 여기까지 가열해야 됩니다. 4에서 이 과정은 어때요? S가 일정하니까 단열 압축이죠. 그죠? 그러니까 T 일정, S 일정, T 일정, S 일정. 그죠? 등온 가열, 단열 팽창, 등온 압축, 등온 방열, 단열 압축.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대부분 사이클 문제가 나왔을 때 앞으로 어떤 사이클 우리가 뭐 배우든 안 배우든 사이클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대부분 효율이에요. 대부분이 효율이에요. 사이클 얘기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효율을 구하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사이클에서. 그죠? 그게 가장 일반 보편적 문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카르노 엔진에, 카르노 기관에 뭘 구하라? 효율을 구하라. 열 효율을 구하라. 이런 말이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열 효율을 구하는 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건 아주 나올 수 있다가 아니라 이번에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다 문제를 다 못 찍지만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안 나오는 게 좀 이상하죠. 그죠? 카르노에서 전혀 안 나올 수 없어요. 연력학을 문제가 나오는데 카르노 쪽에서 연료율 관련된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안 나오면 그게 좀 이상합니다. 그 중요한 게 안 나왔지 하고. 그죠? 안 나오는 문제가 책임 못 집니다만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제 예측에는. 소송하지 마세요. 안 나왔다고. 겁나네. 카르노 사이클의 연료율. 모든 연료율은 투자한 것뿐에 나온 거예요. 뭐랄까, 입력분의 출력.
투자한분의 기대치, 공급 에너지분의 이용 에너지, 그죠? 혹은 유용 에너지, 다 그 개념이죠. 얼마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왔느냐. 그러면 카르노 사이클의 연료율은 뭘 투자했을까요? 투자한 거 뭘 투자했을까요? 이게 투자 아닙니까? 투자. 공급. 높은 온도에서, 고온에서 열을 투자했어요. 공급열. 공급 에너지? 뭐라고 말할까? 공급 에너지, 열, 에너지라고 합시다. 우리 에너지 왜 에너지 할겠네. 이용 에너지. 이용 에너지. 그러면 이용 에너지 뭡니까? 일이고 공급 에너지 뭡니까? 열이죠. 열을 공급해서 일을 만드는 거니까. 공급 에너지 뭡니까? Q1을 투자해서 일을 만드는 거야. 이게 이제 연료. 투자한 건 Q1이고. 자동차 같은 건 이제 연료 가지고 연소시켰죠. 이게 이제 연료율이다. 이렇게 해도 뭐 됩니다. 이것도 알아둬야 돼. 이렇게 해도. 근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웠지만 에너지 보존법칙에서 열이 들어왔어요? 열이 나갔어요? 일은 얼마일까요? 이 차이죠. 들어온 놈에서 나간 놈 차이가 일 아닙니까? 그래 보존되죠. 열은 투자한 거는 버린 열도 있고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야말로 뭡니까? 이게 뭐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버린 열을 우리가 열손실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신이 이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세금 받듯이, 그죠? 카르노 엔진이 가장 이상적인데, 이상적인 엔진도, 야, 세금 내. 왜냐면은, 일을 하면 열이 나오는데, 열을 하면 일이 안 나오는데,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이 대가는 최소한의 대가입니다. 이 대가보다 더 작은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지불해야 되고, 실전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카르노보다 효율이 안 좋으니까, 그죠? 네? 현실적인 사이클은 상당히 많은 대가를 지불해요. 그러나 이 대가는 최소한의 이 대가는 반드시 요구한다. 자연이, 그죠? 이거는 일이 아니 열이죠. 열이 열로서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해서 뭘 얻겠냐. 이만큼 Q1을 집어넣는데 이 면적만큼의 일을 얻어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일이란 것은 투자한 거에서 버린 거다. Q1 빼기 Q2가 1입니다. 1이라는 거, 공급 에너지에서 방출 에너지, 방출 괜찮겠다. 그러면 이게 1이죠. 1 빼기 Q1분의 Q2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모든 사이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이클, 그렇게 말해도 뭐 되겠네. 하여튼 사이클은 모든 열기관 사이클은요, 여기까지는 같은 식입니다. 같은 개념인데,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사이클의 엔진의 종류에 따라서, 그죠? 사이클의 종류에 따라서 각양각색이 되겠죠. 그죠? 아까 말했던 우리가 알던 자동차, 대표 디젤, 무슨 오토, 또 아까 비행기 엔진, 항공기 등등 여러 가지. 여기까지는 공통이고, 그 다음 넘어가는 게,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카르노 사이클 특징이 없어요. 그냥 여기는 일반 사이클이래.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카르노 사이클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는 또 한 번 더 하자면은, T-S선도상에서 면적은 뭐다? 열이라고 그랬죠. 아까 기억나면 열. 그러면은,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 과정에서 열이니까, 그래서 열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색깔로, 잠깐만요. 색깔을 좀, 가지고 한다면은,
이 수바라, 이걸로, 빨간 게 좋으나? 큐아는 또 이걸, 노란 걸로 할까? 일단은 노란 걸로 하겠습니다. 잘 뛰니까. 1, 2 과정에서 이 아래쪽에, 이 아래쪽에 이 면적은 뭘까요? 노란 거예요, 지금 이게. 노란 색깔로가 Q1입니다. 그죠? 네. Q1이고, Q1은 여기서 구하면은 좀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막 하고, 이제, 이거 어떻게 구하냐, 막, 이렇게 헤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구하려고, 어떻게 구하지, 막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이거 아닌가, 그죠? 막 해가지고, 머리가 아파 죽겠다. 이거 뭐 해가지고, CV, DT에다가 플러스 PDV 해가지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제로니까, 이거 적분해가지고, 적분하면 Q가 얼마냐, 또, 머리가 아프면서, 이거 PDV, 어떡하지, 이거? 하면서, 그죠? 뭐요? 해봤죠? 뭐요? RT, LN, V1, V2. 하면서 머리가,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죠?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고생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누가 이 고생길을 가게 됐어? 굳이 이런 길을 갈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면적이네. 이거, 이 T1에다가, 뭐랄까, S1, S2로 할까, 델타, 이거는 그냥, 가볍게 그냥, T1에다가 S2, S1 하면 끝날 일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되겠습니까? 그죠? 틀리단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걸 증명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럼 만족스러운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건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이런 말도 좀 조심스러운데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죄송합니다. 또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든 지금 나이 들어서 공부하신 분들한테 솔직히 내가 따서 뭐하냐? 인생에 도움 돼요. 최소한 치매 예방은 된다.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치매기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이상하게 할 필요 없어요. 공부하는 70대 할머니들 요새 학교 다니는 분들 꽤 많아요. 제가 볼 때. 방송대에 가보세요. 방송대. 저도 사실 3학년 편입해서 그 청소년 교육과를 얼마 전에 나왔어요. 이런 말 하기. 저도 이제 청소년 쪽에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돈이 안 돼. 그죠? 그래서 저도 조금, 해보다가, 항상 고정비에서 망합니다. 항상 보면요, 새로운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누가 손해볼까요? 경비 쓰는 사람이 손해봐. 제가 볼 때. 그냥 경비는 써야 할 거 아닙니까? 누가 쓰느냐, 경비를. 똑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 요번에 경비는 내가 될게. 잘 되면은, 이거 다 이제, 정산하자. 그럼 결국은 안 되면은 경비 쓴 사람이 손해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혹시 어떤 일이 있을 때 경비는 쓰지 마세요. 경비는. 가급적. n분의 1로 하든가. 경비에서 빠지세요. 경비 쓰다가는요, 곧 때려. 저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최근에 경비. 곧 이 행사가 지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는 싸이 불러다가 승려문 행사하려다가 그거 내가 통땜해가지고, 죽을 뻔해. 곧 돼요. 근데 결국은 스폰이 안 돌아. 결국 그러면 어때요? 기획사도 이제 다 기획해가지고 가는데,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에 스폰 문제가 걸려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서로 발빼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그동안에 경비 쓴 사람이 독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절대 이제 저는 경험해요. 여러분도, 별거 아닌, 그죠? 매일매일 들어가는, 그죠? 경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들은 끝까지 고 안 할 수가 없어. 왜? 지금까지 이게 아까우니까, 그죠? 대부분 그래서 망한 거예요. 뭐든지 보면은요, 도박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이런 거를
그거라도 번전 찾으려고 하다가 독박살. 알겠어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죠? 애초부터 출발 안 했는데 출발하다 보면은 돈 빌려주는 사람은요, 투자 안 할 수가 없어. 망할까 봐서 계속 투자해, 또. 망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아주 그런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근데 여러분, 뭐, 경험이지만, 특히 요즘에 그런 쪽이 많아요, 여기저기.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수업료를 톡톡히 지불했다. 아이고, 인생 공부했다는 얘기 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사요. 대부분, 아이고, 이번에 수업료, 뭐, 낸 줄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또 마음을 비워라. 죄송해요. 그런 것 얘기 안 하면 안 되네, 지금. 바쁜.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면적. 그 다음에, Q2는 색깔을 바꿔서 뭘로 할까? 이걸로 할까요? 빨간 걸로 할까? 파란 걸로 할까? 빨간 게 나을 것 같은데. 빨간 겁니다, 이거. 이 빨간 거, 이 면적은 뭐야? 면적이 바로 뭐야? 면적이 Q2는 어때요? 이것도 색깔을 잘 안 보이니까. 이 면적은 어때요? 요 온도가 T2죠? T1, T2로 갑시다. 이거 T2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1, 2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T1은 높은 온도예요? 두 개 온도 레벨이 있을 때, 높은 온도를 1, 낮은 걸 2로 나는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걸로 다치지 말고, 이거 두 개 온도. 이건 온도가 T1. 이거는 T2다, 그죠? 이 온도가,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T2에 S2에서 S1이다, 그죠?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그 차이가 뭐예요? 여기서 요 노란 거에서 빨간 거 뺀 차이가 이제 요 면적이거든요. 면적으로도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면적 이렇게 1, 2, 3, 4 뭐 이렇게 이게 1입니다. W인데 W는 이거에서 이거 뺀 거 Q1에서 Q2를 뺀 거니까 뭐예요? 어떻게 되나? 이거 공통이니까 T1 빼기 T2에 S2 빼기 S1. 이걸 뭐 델타 S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냥 델타 S를 갑시다, 그냥. 이것도 괜찮네. 그죠? 괜히 기니까. 그럼 자, 여기서 넘어갑니다. 자, 1 빼기. Q2는 얼마 할까요? T2 델타 S고, Q1 얼마 할까요? T1 델타 S네. 그럼 이거 필요 없네. 여기다 넣으면 돼, 그죠? 똑같아, 그죠? 그래서 이게 없어져서 고로 이타 카르노사의 그래프를 1 빼기 T1분의 T2다. 물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도 되네. T1분의 T1 빼기 T2인데 여기 이걸 하면 이거, 그죠? T1분의 이거 없어져서 이거보다는 이걸 많이 써. 이걸 가장 많이 써. 이것도 되고 뭐 괜찮아요.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T1과 T2 두 개의 온도 레벨에서 온도차가 적을수록 효율이 안 좋아져요. 온도차가 적을수록 효율이 안 좋고 T1에는 반비례하죠. 그죠? T1 이 클수록 어떻게 되나? 장난 없구나. 이상하다. 말이 좀 이상하다. 여기서 보면은 T1이 크면 클수록 요 값은 작아집니다. 분모가 크니까. 그러면 1에서 적은 값을 빼니까 요 값은 커져요. 말이 되나? 아이고, 거기까지 말이 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T1이 높은 온도일수록 이게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여기서 보면 또 반비례해 버리는데? 또 이상하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러셔야 돼. 왜냐면 이건 두 개가 있으니까. 하여튼, 생각만 해보시고, 이거는 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카르노는요, 이 온도로,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만 가지고
효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온도의 함수입니다. 그럼 뭐 다른 사이클은 온도 함수 아니냐? 아니에요. 물론 온도 함수가 대부분 되기도 하지만 온도만이 아니라 다른 뭐 비열비도 들어가고 뭐 압축기도 들어가고 뭐 별게 다 들어가. 실용 사이클은요 이렇게 담백하게 효율이 나온 게 아니라 뭐 이런 뭐 휘발유 엔진도 비열비가 나오고요, 압축비 나와요, 그죠? 두 개 함수고요. 디젤은 또 거기다가 뭐 하여튼 뭐 단절비, 또 다른 단절비도 있고. 하여튼 다른 사이클은 온도만 가지고 효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도만 가지고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사이클, 카노 사이클은 1등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1등짜리는요 보통 잘 안 물어봐요. 그냥 카노 사이클은 뭘 물으니까 야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 뭘 물으니까 온도. 네가 설정한 온도 한계, 상한과 하한. 그러니까 어떤 온도에서 네가 열을 줄래? 또 어떤 온도에서 열을 버릴까? 요거만 나한테 알려줘. 그다음 안 물어. 이게 가스야, 동장이 저 뭐냐? 이게 뭐 이상기체냐? 뭐 혼합기냐? 뭐 경유를 쓰냐? 뭐 휘발유냐? 뭐 가스를 쓰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죠? 동장 유체의 물질의 종류를 안 물어봐. 동장 유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효율이 나오죠. 무관하게. 이게 1등짜리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1등. 그죠? 에? 공부하는 사람은 꼭 이유가 많죠. 못하고, 부모가 머리가 안 줘서, 뭐가 돈이 없어서, 뭐 하다가. 이유가 공부 못한 이유가 100가지도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보통 얘기 안 해요. 대부분 시험도요, 합격한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요, 말 안 합니다. 솔직히 말 안 해요. 떨어진 사람은 이유가 뭐가 쳤어요. 이게 기숙사 같은 거 보면 떨어진 사람은 진짜 이유가 많아요. 장수가 안 나왔다는 등, 글씨체가 또 어떻게 있다는 별 얘기 다 나와요. 근데 학교 가서 보면요, 진짜 엉성하게 쓴 사람 많아요.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그냥 합격된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떨어진 사람은 내 잘못이 아니고, 뭔가 나는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뭔가 다른 쪽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은 뭐 제도 같은 뭐 문제가 뭐 어떻든 뭐 별 얘기 다 해요. 보세요. 그죠? 떨어진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 떨어진 사람 말 많을 거예요. 뭐 학원에서 잘못 가르쳤다. 일단 그게 제일 많을 수도 있고, 또 막 정보가 과목에 뭐 난이도가 어떻게 됐고, 합격된 사람은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냥 된 거예요. 그냥 아이고 그냥 된 거. 별거 아니네 하고 있는데 보세요. 카르노라는 이 최고의 사이클은 말이 없잖아요. 온도만 딱 주어지면 최고. 이보다 더 높은 효율은 어때요? 존재할 수 없어요. 이론적으로. 만약 이보다 더 높은 효율이 있다. 그럼 뭐 이거는 제2종 영유기관, 3종이 아니고 3종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2종으로 했죠 제가.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영유기관이라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 카르노 엔진을 있지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실용화될 수 없는 사이클을 왜 배우냐? 배우는 목적이 뭘까요? 글쎄요. 왜 배우는 목적이 뭘까? 이게 이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만 이상을 생각하잖아요. 일종의 모델이다. 우리가 과거의 참 유인들을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모델, 그죠? 그렇게 살고 싶죠? 현실은 못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이 엔진도 카르노가 이상향이에요. 카르노를 보고 저걸 닮아야겠다라는 생각도. 근데 닮을 수 있습니까? 닮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제일 효율이 좋은 사이클을 보면서 나는 형편없죠.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1 빼기 가만히 있어봐. 보통 자동차를 보면은 연소실 온도 몇 도예요? 1000도는 넘어가요? 아십니까? 1100도? 1200도? 1300도? 엔진 내부에 보일러에서 온도는 몇 도예요? 잘 모르죠. 1000도는 일단 넘어가요. 1000도는 넘어간다고. 1000도 안 될 수도 있네. 우리 쓰레기 태울 때는 막
1600도, 700도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좀, 어떤, 오염물질, 배기가스가 이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다이옥신도 발생하고, 온도를 올려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갑자기 그런, 이 세상에서 모든 물질은 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물질은 탄다? 탄다? 연소한다. 근데 연소가 모든 물질 연소한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네. 왜냐면은 연소란 것은 산화 반응인데 산화가 되려면은 뭐 탄소가 있다든가 뭐 수소, 그 산화 반응이 될 수 있는 원소예요. 그러니까 무기질 같은 것은 돌멩이 같은 건 잘 안 타는 것 같아. 그죠? 녹아내린다. 녹는다. 녹는 건 타는 건 아니죠. 탄다는 것은 뭡니까? 탄다는 것은 대부분 물질이 탄다는 것은 녹는 건 아니고 산화인데 산화 맞아, 산화. 모든 산화는 또 타는 연소되는 거 아니고요. 열과 빛을 낸다. 근데 그보다도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탄다는 것은 대부분의 어떤 물질이 고체로도 탈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기체가 돼서 기체라는 물질이 보통 일종의 산화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예요? 이게 목재네. 목재도요. 실제로 이거를 태우면은 이 안에서 이제 열 분해 가스도 발생하고 증발도 됩니다. 증발이라는 것은 보통 고체나 액체, 물이 증발하죠. 그러니까 물 액체하고 물 기체하고는 동일한 분자 구조죠. H2O. 그럴 때는 증발이라고 그러고요. 분해라는 것은 고체라는 분자 구조와 기체라는 분자 구조가 달라집니다. 깨져요. 그게 분해입니다. 그러니까 열 분해가 되든 증발이든 그 상태에서 발생한 기체가, 가연성 기체가 산소하고 산화 반응에서 타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탄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대부분 탈 수 있는 물질이 있죠. 탈 수 없는 물질이 있다. 그죠? 두 가지는 있습니다. 연소가 가능한 물질과 연소가 불가능한 물질이 있는데 연소가 가능한 물질은 다 타요. 그러면 다 타요. 연소 가능한 물질이 한두 개입니까? 거의 다 연소 가능한데 다만 왜 못합니까? 온도입니다. 온도를 올리면 2000도 막 3000도 올려보세요. 그래서 실제 그걸로 발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온을 유지하면 돼요. 대부분 지금 어떤 연소 생성물이 유독 물질이 있다. 다이옥신이 있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것들은 온도를 올리면요. 온도를 올리면은 유해 물질도 다 발생이 안 돼요. 다 타버립니다. 그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고온에서는 타지 않는 물질이 거의 없다. 탈 수 있는 물질은 다 탄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쇠도 1538도에서 녹아버리니까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그릇이 이제 문제가 돼요. 세라믹을 쓴달지 뭐 여러 가지 생각하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연소 과정의 온도는 1000도가 넘는다. 촛불도 마찬가지 온도 재면은 온도가 나오지만 1000도 넘어요. 800도부터 시작. 하여튼 온도가 일반 1000도 넘어. 1100도, 1200도 아마 그 1200도 정도까지 아주 높은 1300도도 가능하겠네.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때마다 뭐 다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효율이 높기 위해서는 T1이 커야 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T2가 작아져도 효율이 높아지잖아요. 맞네요. 아이고 참 T2가 작으면은 이게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T2는 높고 T1은 작아야 되겠죠. 자동차 엔진에도 그렇죠. 온도차가 클수록 효율이 온도차가 클수록 효율이 온도차가 작은 데서 열이 작은 데서 에너지를 뽑아내기 힘들어요. 효율이 안 좋아. 근데 온도차가 크면은 그죠? 효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세요. 일단 온도차 이게 낮을수록 이게 높을수록 그죠? 온도차가 클수록 효율이 좋아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도
정도만 봅시다. 그죠? 예, 뭐 따지지 말고 1000도에서 연소해서 상온이라 보고 한 20도에다 버린다 봅시다. 뭐 1000도는 얼마예요? 1000도. 273 더해야 돼요? 20도는 아, 참, 나 이 계산기, 나 계산 안 해봤네, 이거. 나 모르겠네. 대략 한 1200도 잡고, 200, 대략 한 0.8 나오겠나? 나 모르겠어. 아, 나도. 감각적으로. 에? about, 그러니까, 계산 못하니까. 대충 한 0.8 나왔다 봅시다. 그럼 80%입니다. 나왔다고 치고. 그러니까, 1000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카르노 사이클 들면 엔진이 80% 나와요. 지금 현재 몇 프로 나와요? 25% 나와요. 30% 많아봐요. 그죠? 엔진이. 그죠? 차이가 얼마입니까? 거의 한 50% 차이 납니다. 그죠? 이상 사이클하고. 그죠? 그러면, 우리 실제 돌아가는 엔진이 정말 기술 개발해야 돼. 그럼 아무리 극복해도 이거는 넘어갈 수 없죠. 그럼 예를 들어, 72 났어요. 그러니까, 어바우트로. 아니면 이게 또 1300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80 합시다. 이거 따지지 말고, 그거는. 어바우트로.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더 높아지면 더 올라가요. 저 효율이. 뭐 내가 1000도라고 그냥 했으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효율을 얘기할 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맥시멈 값을 100으로 보고요. 현재, 30이다, 40이다, 50, 60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죠? 가능한 최대치를 기준해서 분모를 하고 분자를 따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효율도 마찬가지예요. 카르노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이게 80%지만, 일반 자동차로 따지기 100%입니다. 이게 최대율이에요. 그러면 내가 열을 공급해서 다시 말해서 열을 공급해서 일이 얼마 나왔느냐? 그러면 현재 엔진이 얼마예요? 자동차 잘 나봐야 30%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생각할 때에 이거는 연력학 제1법칙에 기반한 효율입니다. 1법칙에. 만약에 2법칙에 기반한 효율을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100%니까 이거 100%로 봐야 돼. 100%. 그럼 이거 몇 프로예요? 80분의 30 곱하기 100 해서 80이 100이요. 이렇게 해야지 사실이 맞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죠?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대부분 효율이 이걸 하니까 난 뭐 말할 필요 없지만,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카르노 사이클이니까 그걸 100으로 놓고 효율을 따지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효율의 표시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자연이 허락하는 최고의 효율을 그게 얼마나 돼? 그걸 100으로 해서 현재 효율을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나타냈으면 합니다. 그게, 그죠? 예. 그리고 에너지도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에너지도 현재 기술로 극복 가능한 최고의 에너지 전략을 100으로 보자. 상대적으로, 그죠? 현재 나는 얼마,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는 거죠. 절대적으로 얘기하면은,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것도,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하느냐? 상대적으로 가장 현재 기술로 극복할 최고의 어떤 탄소 배출량을 100으로 보고, 그죠? 현재 내가 뭐 70 했다면은, 그죠? 그걸 100으로 기준 70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내가 그럼 극복 가능한 게 30이죠. 그죠? 그렇게, 그죠? 이거 하면 극복 가능한 게 70이 아니죠. 극복 가능한 게 사실 50이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내가 극복 가능한 게 얼마나, 현재 내 입장이 이건데 앞으로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지 극복할 수 있다. 그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어떤 규제를 절대적인 기준에 규제할 것인가, 상대적인 기준으로 규제할 것인가. 제 개념은 상대적이라고, 지금 현재
평가사의 그 평가 내용도 보면은 상대적인 그 CO2는 상대적인 기준에서 배출량을 얘기합니다. 그죠? 100, 90, 80 이렇게, 그죠? 에?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이게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어쨌든,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역카르노 사이클은, 그럼 뭐냐? 여기다 바로 해버릴까요, 그냥? 해버리면 좋은데. 있는 데다가 그냥. 자, 그 역카르노는 뭐냐면요. 여기다 할게요, 그냥. 또 쓰기도 그렇고, 시간, 전략도 하고. 역카르노는 뭐냐? 거꾸로 돌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뭘 거꾸로 돌린다고 볼까? 뭘 거꾸로 돌리냐?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합시다. 1부터 시작할 때, 아까 1부터는 1이 가면 어때요? 등원 가열했는데, 이 거꾸로 가는 놈 어때요? 1부터 합시다, 그냥. 1이 가는 게 아니라, 1이 간다니까? 등원 압축이 아니라 뭐예요? 압축 대신에 팽창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은 뭐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은 열기관이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히트펌프입니다. 역카르노 사이클이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때 이 면적이 이용한 1인데, 요 면적은 뭐와 같아요? 요 면적과 같죠? 아십니까? 아까 그 얘기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 면적과 이 면적은 같아요. 똑같습니다. SI 단위는 단위가 똑같아요. 공학 단위에서는 427 차이 났어요. 숫자로는. 그죠?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1회 도는 열기관은 카르노 사이클은 이 면적의 1을 갖다가 외부로 나갈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고, 히트펌프는요, 역카르노 사이클은 이 면적만큼의 1을 투자해야 돼요. 바깥에서. 투자. 그걸 공급해야지 열이 올라가서 난방도 되고 냉방도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역카르노 사이클. 자, 밑으로 간다. 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밑으로 간다? 그럼 얼른 갖다 대야겠네. 너 빨리 와라. 되면 어때요? 여기서, 이게 팽창이, 어디, 여기까지, 단열 팽창을 합니다. 이게 4가 아니라 이제 2라고 봅시다, 이걸. 순서가 이거니까. 순서를 바꿔서. 2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지금 이렇게 이제 요래 가면은 얼른 치워. 이거 치워, 빨리. 치우면 어떻게 돼요? 치우고 팽창하면 어떻게 돼요? 치우고 늘어나면은 열이 나갈까? 들어와. 열이 들어오죠. 왜 들어올까요? 등온? 뭐요? 방열이 아니라 흡열이에요, 흡열. 온도가 낮아요, 여기가. 낮은 온도에서 열을 쫙 당깁니다. 흡열이. 에어컨으로 말하면 뭐예요? 실내기고, 히트펌프로 말하면 실외기요. 겨울에는 잘 모르시나? 에어컨은 알죠? 실내기에서 낮은 온도에서 쫙 열을 흡수하잖아요. 그죠? 쉽게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물론, 에어컨은 이거하고 다르죠. 역카르노 사이클하고 전혀 사이클이 다르지만, 어떤 개념은 그렇다. 그래서 쫙 여기까지,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 2에서부터 3까지 쫙 당겨요. 열을. 쫙 당겨요. 그 다음에, 관성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3에서부터 이제 올라가죠. 이렇게 4까지 가는데, 3에서부터 4까지 가는데, 얼른 이거 갖다 대야 돼. 단열,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밀폐도 됐지만 단열이기 때문에 단열 뭐가 돼요? 단열. 팽창이 아니라 뭐가 돼요? 팽창을 띄고 압축이 되겠죠? 에? 압축이 돼요. 체적이 조금만 올라가더니 압력이 급상승, 그죠? 급상승. 4가 되었네. 온도가 확 올라갔네, 온도도, 그죠? 압력만 올라간 거 아니라 온도 압력이 급상승이에요. 온도 압력이 급 강화되고, 그죠? 이거에 비해서. 급상승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4에서부터 얼른 치워. 동작 빠르게 치워, 그냥. 그럼 어때요? 쫙 밀면 어때요? 열이 나갑니다만, 이 열도 등온으로 나가요. 기가 막히게. 등온으로 나갈 수 없지만, 등온으로 열이 나가. 나간 걸 뭐라고 그래요? 흡열 반대가 방열? 응? 냉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냉각도 되는데, 그것보다 열이 나간다. 그죠? 나간다는 얘기예요. 나간다. 물론, 여기서 냉각이 되긴 해. 그러니까, 방향이, 이 방향이 잘못됐네. 방향이, 여기에서 열이 들어오고, 그죠? 여기서 열이, 나가죠. 그죠? 응?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열을 흡수해서, 흡열해서, 높은 온도에 열을 버린다. 보통 높은 온도에서 낮은 데로 열이 흐르는데, 이건 어때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열이 흐르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거꾸로 흐르게 해요, 열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면 자연에 순응하면 얻어먹을 게 있어. 카르노처럼.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낮은 데서 위로 거꾸로 뒤집어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얻어먹기는 커녕 이 면역만큼 에너지를 외부에서 공급해 줘야 돼. 알겠어요? 그죠? 그 공급해 줘야 돼. 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죠? 이게 역할로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거를 얘기하면 1, 이게 뭘까요? 2, 단열, 뭐예요? 팽창. 2의 3은 방향이 반대예요. 등온, 흡, 열, 이런 방향이 반대예요. 단열, 압축, 단열, 압축. 그죠? 뭐예요? 등온, 방열. 응? 여기서 열이 들어왔다가 나가. 이렇게 된다. 낮은 온도 열을 흡수해서 높은 온도에 나가. 어찌됐든 열은 똑같아. 이게 Q1이고, Q2고, 요 네모는 어때요? 1이요. 이것도 똑같네, 이거는. 그럼 카르노사이클 연료율이 아니라, 역카르노사이클의 연료율이에요. 역카르노사이클 연료율. 근데 역카르노사이클의 열효율이란 말은 잘 안 써요. 왜냐면 이거 써도 되는데, 사실 내가 볼 때는 뭐, 쓴다고 꼭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율이라고 하는 것은 1보다 작아요. 효율이 100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잖아요. 누구나,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잖아요, 그죠? 이거 에너지 보존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용유관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근데 희한하게, 역카르노사이클은 효율 개념이 1보다 커요.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거는, 얼마나 크나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지금, 자, 봅시다. 실내가 몇 도예요? 그냥 단순히 25도. 지금 바깥에가 얼마예요? 30도? 오늘. 꼭 그렇게 말해서 증발온도, 응축온도 얘기해야 하는데 좀, 너무 온도 차가 적다. 증발온도가 에어컨이 지금 10도. 실외기가 지금 한 50도 될 것 같아. 제 느낌에. 에? 한 50도, 공랭식은 50도 올라가요. 오늘 날씨에 따라 50도면, 지금 이게, 대략 10도 정도 될라나, 증발온도가? 5도 될 수 있지만, 10도라 보고, 자, 10도에서 그 증발온도, 열을 실내에서 흡열해가지고, 실외기에다가 이제 50도에서 방출을 한다.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가지고. 해봅시다. 자, 역카르노사이클 연료율은 투자한 게 뭐예요? 뭘 투자했을까요? 얘는 뭘 에어컨은 도대체 뭘 투자하죠? 쩐을 투자했죠. 쩐이 뭐예요? 어디 들어가요? 압축기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그죠? 여기도 쩐이 들어가는 게 일을 하는 데 들어가. 이 면적이 투자한 거 아닙니까? 면적. 여기 면적이 투자한 거예요. 이게 반시계방향이에요. 시계방. 반시계방에 들어가면은 모든 사이클이 반시계방에 들어간다? 여기에요. 역사이클이에요. 브레이튼, 역브레이튼, 카르노, 역카르노, 오토사이클, 요거, 디젤 사이클, 역디젤 사이클. 그것도 되는데, 그건 잘 나오진 않겠다, 그거는. 어떻게 거꾸로 들어가요. 이래 들어가면은 열기관,
열에 들어가면 냉동기. 그죠? 모든 냉동 사이클은요, pH든 뭐, 앞으로 보세요. 다 열에 들어간다니까. 회전 방향이. 그죠? 열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자동차 엔진 같은 거. 비행기 엔진 같은, 그죠? 열에 들어가면은 이 면적을 얻어먹어. 이를 갖다가, 이거 고맙습니다. 이용할 수 있고, 이래 들어가면은, 그죠? 이만큼, 면적만큼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돼. 대신 뭘 이용해요? 열을 냉방을 하든, 이걸 이용하면 냉방이 되고, 이걸 이용하면 난방이 돼. 그죠? 아십니까? 냉방, 난방. 냉방 모드, 난방 모드. 히트펌프는 양쪽 다 가능하니까. 그러면은, 어떤 열기력, 이제 봅시다. 보고. 공급 에너지는 뭡니까? 열이 아니고 일이에요, 일. 일을 투자했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저번에도 했죠. 이게 이 법칙에서. 열펌프는 일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이용하는 것은 뭘 이용하나, 지금 여기서. 글쎄요. 이용하는 거는요, 이걸 이용하면 뭐예요? 히트펌프가 되고, 이걸 이용하면 뭐가 돼요? 냉동기 돼요. 그러면 뭘부터 할까? 냉동기. 냉동기를 뭘 이용해요? Q2죠. W를 이용해서, E를 이용해서, 이용 에너지는 저온에서 저걸 흡열량이죠. 그죠? 말을 한다. 그래서 투자한 건 어때요? W를 투자해서 얻어먹는 거는 뭐예요? Q2를 얻어먹어요. 그죠? Q2를 얻어먹어. W가 뭐예요? Q1 빼기 Q2고. 이건 Q2죠. 그죠? 여기까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근데 보세요. 한번 여기다 해봅시다. 그러면, 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더 갑시다. 더 가요. 여기다가 더 보세요. Q2는 뭘까요? 요거네. T2에다가 뭐예요? 델타 S고, Q1은 뭘까요? Q1 빼기 Q2는? 요거죠. T1 빼기 T2에 델타 S니까. 없어져서 살라무니? 이건 4지. 미안합니다. 이거 들어가니까 1, 2, 3, 4. 근데 여기다 넣어볼까, 하면? 여기다가. 한번 넣어, 얼마나 하고 봅시다. T1이 뭐예요? 50이네. T2는 뭐예요? 10이네. T2는 얼마예요? 273 플러스 10이죠. 왜냐면 절대 온도로 해야 되는데, 섭씨 온도 빼도 마찬가지죠. 온도 차는, 그죠? 요 값이 대략 얼마냐면요. 40분에, 얼마냐, 이거? 280. 또 계산 못하네. 4, 46에다 4, 5, 20, 4, 6, 24. 4, 7, 28. 7 되나요? 야, 700%네. 700%. 말이 되는 소리? 700%예요, 이거 지금. 그러면 왜 700%냐? 7이 나오면 7배 나오면 투자한 게 1이면은 나온 게 7이요.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야. 있을 수 있다. 왜냐면은 이건 에너지 보존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 이 낮은 온도에서 열을 흡열해서 높은 온도에 버리는데, 에어컨 같은 것은 이쪽을 이용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네. 에어컨은 이쪽을 이용하잖아요. 히트펌프 이쪽. 그럼 보세요. 이거를 쉽게 말해서 100을 투자해가지고 요걸 얼마 얻었다는 얘기야? 700을 얻었다는 얘기야. 100원을 투자했는데 700원을 번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800원을 버렸다는 얘기죠. 더하면 800 아닙니까? 자, 그럼 800원을 버리는데 세금 냈어요? 여러분, 쓰레기 버리는 요새 쓰레기 봉투 값도 내요. 제대로 내는 모르지만. 자, 아니, 여러분, 우리 옛날에 영등포에서 생활할 때 삼각지, 하여튼, 여름에 지나다니면요, 도와 죽겠어. 시래기를 갖다가 다방에서 바로 좁은 골목인데 거기다가 막 지나가는 애가 누가 들으란 얘기요. 내가 볼 때는. 글쎄. 그 당시에는 단속 안 했거든요. 지나가는 데다 막 쏘아버려. 뜨거운 바람. 그러니까 안이 시원할 거 아닙니까?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커피 한 잔 먹고.
나와야지. 골목 못 돌아다녔다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요즘은 그게 시조례로 그게 이제 못하게 돼 있어. 그죠? 실외기를, 그 규정이 있죠? 바로 사람이, 그죠? 동선 바로 거기에는 이렇게 꺾어지 가든가, 그죠? 있어요. 그 기준이. 예? 저도 뭐 자세하게 지금 얘기 드리긴 그런데. 즉, 버리는 데 있어서 그냥 버렸어요. 쓰레기를 그냥 버리듯이 세금 안 내고, 그럼 그냥 버리니까. 그래서 바로 100원을, 이거 100원은 뭡니까? 운반비. 부산의 자갈치시장에서 700원 한치 요새 싸요. 저기 바다 거기 싸가지고 100원 한치 뭐예요? 뭐죠? 운반비. 서울에서 부산에 서울 운반비 들여서 서울에서 얼마 팔아야 돼? 800원 팔아야 되죠. 그죠? 번전인데 요새 생선값 싸가지고 부산 자갈시장에서 그냥 이거 공짜야. 제로야, 그냥 가져가라. 이거 싸울 거. 그럼 운반비만 투자해서 800원이나 가치를 만들었어. 그죠? 그러면 히트펌프의 열 효율은 800%입니다. 그죠? 냉동기는 700% 개념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버리는 것도 돈 안 들으니까 냉동률이 7배 나왔고요. 난방할 때는 상온에서 뭐 지열이든 뭐 공기든 뭐 물에서 하든 히트 소스가 어디든 간에 이걸 꼭 가져오는데 이 쩐이 안 들었어요. 쩐이. 자연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이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투자원보다도 이용한 쪽이 훨씬 더 많은 이게 히트펌프의 장점의 특징입니다. 히트펌프가 왜 지금 경쟁력이 있냐?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보일러는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물론 역하로 사이클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역하로 사이클은 최고의 연료율인데 그럼 연료율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겠죠. 왜? 800% 연료율이라면 사람들이 저 말 안 되는데 누구나 그런 의구심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야 돼. 연료율을 띄고 뭐예요? 개수란 말을 해서 개수. 율을 안 해, 개수. 무슨 개수냐? 개수도 종류 많은데. 커피션. 성능 개수다. 혹은 성적 개수다. 성적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성적 개수 혹은 성능 개수. COP다. COP. 저도 오랜만에 써가지고 맞죠? COP다, 그죠? 에? 성능 이게 성능이거든요. 성능 개수다, 그죠? 개수란 말을 용어를 쓰고요. 이거를 뭐라고 써요? COP라고 씁니다. 알겠어요? 효율이란 용어를 쓰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습니까? 7은 안 나와요. 얼마 나와요? 잘하면 3 나오고. 현장에서 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온도차가, 그러니까 COP가 어때 돼요? 여기다 쓸까요?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냉동기의 COP를 뭐라고 할까요? R이라고 하겠습니다. COP, R은 뭐야? T1 빼기 T2. T1이 T2가 목적이죠. T2가 목적이 냉동기, 그죠? 에? 그러면, 열번분은, 뭐 냉동기 열번분인데, 열분의 민호는, 열번분은 이제 겨울에 쓴다. COP, H라고 합시다. 이건 어때요? 투자하는 거를, E를 투자해서, 목적한 게 뭐예요? 얻어먹는 게 목적한 Q 아니죠. 난방이니까, 난방 모드로 들어갈 때는, 가열 능력이죠. 그래서, Q1 빼기 Q2에다가 Q1에서, 아까 보면 어때? T1 빼기 T2에서 T1이죠. 그러니까 요게 히트펌프, 이게 냉동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알아두세요? 요거는 히트펌프, 요거 냉동기, 이건 반드시 알아두세요. 에?
근데 히트펌프 보니까 다시 쓰여 있으니까 T1 빼기 T2에다가 T1 빼기 T2 플러스 T2. 이렇게 마이너스 T2 플러스 T2 하면 없어지죠. 마찬가지게 됩니다. 그죠? T1 되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부분 분수라면 이건 1이죠. 1이죠. 약분되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T1 빼기 T2에다가 T2다. 이거를 부분 분수로 나눈 거예요. 그죠? 할 수 있죠? 관계없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1 플러스 COP R은 COP H라는 말이 또 중요한 식입니다. 냉동기의 성적 계수는 히트펌프하고 히트펌프 성적 계수가 냉동보다 딱 얼마만큼? 1만큼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히트펌프가 효율이 좋구나. 성능이 그죠? 개수가 좋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 식이죠. 네, 착각이란 말을 왜 했냐면요. 여러분 이제 현장에서 이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상당히 그레이드가 있는 분들도 이걸로 착각하는 분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제가 뭐라 하지만 저분 나이도 많고 그죠?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거기다가 특히 그분이 교수직을 갖고 있으면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교수님들한테 학문적인 그 지식을 꺾어버리면요 평생 원수돼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내에서는요 교수님의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미국에서는 협회, 애슐리라고 하는 것은 엔지니어스 협회입니다. 기술자 단체인데 거기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그 위원회랄지 거기서 쉽게 용역받아서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학회의 파워가 협회를 능가합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특이한 현상. 우리나라만의 어떤 좀 원래 기술자 단체가 모두 주도하게 돼 있는데 아니면 업자, 그죠? 무슨 업체들, 그죠? 협회, 이런 데. 근데 우리나라는 교수님들의 단체 학회의 파워가 훨씬 막강하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혹시 참고를 하시라. 거기다 대고, 절대, 하면은, 아마 상당히 인생이 고달퍼집니다. 상당히 고달퍼져요. 거기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것도 누가 들을까봐 그런데 그러시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란 얘기죠. 저도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거의 가만히 듣고 있으면 돼요. 자, 이 얘기가 뭐 틀리지 않죠. 근데 현장에서는 틀립니다. 이거는. 자, 잘 보세요. 이거는 온도차가 클수록 성적 기수가 클까요? 작을까요? 그렇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얻어먹을 때는 온도차가 크면은 많은 걸 얻어먹을 수 있어요. 인심이 좋아. 근데 투자할 때는요, 온도차가 크면은 힘들어. 우리가 물펌프도 낙차가 작으면은 유량이 많이 올라갑니다. 낙차가 크면 유량이 적게 올라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온도차가 클 때 힘들어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죠? 내리막길은요, 낙차 클수록 차가 잘 나가는데, 오르막길은요, 낙차 크면은 진짜 힘들죠? 에이? 자동차, 그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낙차가 크면은, 온도차가 크면은, 이게 안 좋아져. 근데 이게 크면은 또 좋아지네. 그 저온이 낮을수록 또 안 좋아지구나. 미안합니다. 이것도 낮은 온도. 그러니까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되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도차의 반비례합니다. 온도차가 클수록 안 좋아지고, 높은 온도가 높을수록 좋아지네, 또 그건. 그죠? 그렇네, 또. 이거는. 이 식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어떤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온도차가 중요한, 온도차로 나오겠죠. 왜냐면 두 개 들어가 있으니까, T1이 어느 한쪽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온도차가 이게 클수록, 이게 작을수록
안 좋다. COP가. 이게 작을수록, 이게 클수록 COP가 좋다. 이게 작을수록. 근데 이거는 이게 클수록 좋다가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헷갈릴 수 있겠네요. 답은 요게 작고 이게 클수록 높은 온도가 낮고 낮은 온도 높을수록 좋아져요. 근데 간단히 봐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서울 입장에서 여름에는요 뭐 증발온 능축온도 따지면 그냥 간단하게 실내 온도 25도인데 바깥 공기 온도는 30, 한 2도밖에 안 돼요. 온도차가 한 7도밖에 안 나죠. 이렇게 하더라도 몇 도예요? 40도씨 차이. 아니 뭐요? 이렇게 하면 40도의 차이가 되네. 이렇게 하니까 그러네. 그거는. 근데 난방할 때는요. 난방할 때는 실내 온도 20도, 외기 온도 몇 도? 마이너스? 영하? 서울 15도 내려가요. 영하 15도 올라가죠. 온도 차만 해도 35도고요. 거기다가 증발온 능축온도 하면 더 벌어져. 그래서 난방할 때는요. 온도차가 훨씬 벌어집니다. 서울을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난방 시에 난방 모드로 돌릴 때는 COP가 확 떨어져요. 현실적으로. 알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이 말은 뭡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온도 레벨에서 이쪽을 이용하냐 이쪽을 이용하냐는 것은 COP가 1보다 이게 더 높아요. 히트펌프로 돌릴 때가 높은데 착각이다 이거는. 기후 조건에 따라서. 글쎄요. 제주도 가면은 뭐 모르겠어요. 제주도는 글쎄요. 뭐 겨울에 따뜻합니까? 좀 따뜻하니까 조금 뭐 그래서 제주도도 아마 히트펌프 쪽이 안 좋을 거예요. 제가 뭐 안 좋아요. 제주도만 해도 더 내려가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뭔 말 알겠죠? 그 지방의 기후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난방 시 COP가 훨씬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방이 안 돼, 히트펌프가. 다 그래요. 왜 난방이 안 될까? 효율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난방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다음에 열분포가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냥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사실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죠? 열기관과 또 냉동기, 히트펌프의 기본 사이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든 연력학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이제 오늘 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